제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랑 사귈 건 아니고 좋아했는데 지금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라고 했거든요. 손금 전문가님, 제가 타로를 셔플해 가지고 올게요. 자, 손금 전문가님이 좋아하는 사람인가? 예,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자, 이 사람이랑 어떻게 될까? 제가 타로를 강의를 지난주가 엊그저께 했죠. 타로 강의를 엊그저께 했기 때문에 이제 타로 셔플을 하면 강의하듯이 한번 해볼게요. 강의하듯이 해볼게요. 자, 손금 전문가님, 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자, 첫 번째 카드. 이게 이제 과거 카드라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첫 번째 카드는 펜타클 8번의 역방향이 나왔습니다. 네. 펜타클 8번의 역방향. 펜타클 8번은 안정적인 관계의 즐거움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역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관계가 잘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이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역방향이 되었기 때문에 실수가 많았다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중단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사귀는 것은 아니고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얼굴 보기 힘든 상태의 과거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두 번째예요. 지금 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현재 상황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여자가 내 마음에 남아 있는데 지금 다른 제안을 받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손금 전문가님이 지금 이 여자분에 대해서 물었지만 실제로는 지금 내가 다른 여자를 한번 사귀어 볼까라든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기도 해요. 이 사람과 어떻게 될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온다거나 그러는 것을 얘기를 한다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 없다고요. 근데 카드는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랑 헤어질 생각, 아니 이 사람을 정리할 생각 또는 정리해야 되나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해요. 그 사람만 본다고요? 그래요. 카드가 근데 이렇게 나왔거든요. 어떻게 될까라고 질문했잖아요. 근데 글쎄요. 손금 전문가님, 제가 이 카드를 네, 고민하는 상황이겠죠. 고민하고 있어요. 만나지 못하는 사람인데요. 고민하고 있는 거죠. 새로운 사람을 또는 새로운 제안을 또는 새로운 제안이 들어오면 이런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그런 거겠죠. 마음에는 있어요. 마음에는 있는데요. 그 사람이 올 것 같지는 않고요. 마음에는 있는데 컵 3개를 이렇게 깔고 있잖아요. 컵 3개를 깔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정리된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 정리된 건 아니고 가지고 있는데 라는 의미예요. 정리가 안 됐다고요. 만나지 못해서 즐겁지 못하는 상황이 깔려 있는 상태인데요. 나는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새로운 제안을 받은 거라고요. 그냥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갈등하고 있다고요. 올까 안 올까를 갈등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정리가 안 된 상태라는 전제하에서 올까 안 올까를 기다리고 있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이 생기면 어떨까라고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풍선 꼭 안 쏴도 봐주고는 있어요. 풍선 쏴주면 고맙긴 하겠죠. 네. 두 번째 카드, 마지막 카드죠. 이게 이제 소드 카드의 왕이잖아요. 소드 카드의 왕은 이게 정방향으로 나왔더라도 이것저것 고려해 보고 정리를 하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역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정리가 안 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 생각은 전혀 안 하셨다고요? 그러면 제가 틀렸나 봅니다. 정리 못 한다고요. 어떻게 되겠냐고요? 만나기도 힘들다고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손금 전문가님. 정리도 안 할 거면서 새로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거 봐요. 에이, 진짜 카드가 맞잖아. 예? 손금 전문가님 카드 맞게 나왔잖아요. 카드가 맞게 나온 거잖아요. 손금 전문가님
컵 4번 카드가 이미 내 마음에 있는데 새로운 제안이 들어온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본인을 좋아한다면서요. 그러면 보세요. 새로운 제안이 들어온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면서 손님한테 끌려가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손님은 이렇게, 그러니까 손님이 정답이긴 해요. 손님이 정답이긴 했는데, 네, 거 봐요. 제가 카드가 그 여자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컵 4번 카드가 나온 것은 내 마음에서 정리가 안 됐지만 새로운 제안이 있어서 고민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본인은 고민하지 않는다고, 새로운 제안은 없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얘기해 보니까 그 여직원이 본인을 좋아한다고 본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예, 서로가 이렇게 새로운 제안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제가 우기는 건가? 제가 우긴다고 생각하시는 분 1, 제가 우기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2. 한번 타이핑을 해주세요. 숫자로. 아,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손금 전문가님, 그래서 지금 본인이 질문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마음에서 정리도 안 되는 것이고, 다시 연락이 되어서 좋은 인연으로 발전되는 그런 관계도 아닙니다. 우여곡절 끝에 질문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래서 항상 이제 타로 카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얘기 드렸듯이 약간 교육하는 식으로 이제 제가 풀이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뭐냐면, 점을 벌렸으면 내가 맞아요.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뭐라고 해도 결과를 바꾸면 안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끌려갈 수가 있거든요. 끌려가 버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결과가 나와 버리거든요. 자, 연두초록님 질문. 올해 재물운이 상중하 어디에 속하는지 타로로 볼 수 있을까요? 그랬는데요. 오늘은 타로 방송이 되려나 봅니다. 자, 타로 방송을 해볼게요. 상중하 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랬거든요. 재물운. 자, 재물운을 물었으니까 그러면 재물에 관련된 카드가 잔뜩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나 나올까 볼게요. 자. 이야, 좋은데요. 네. 자, 볼게요. 연두초록님, 첫 번째 카드가 펜타클 에이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어디서 돈 받고 있는 데가 있으신가요? 또는 고정적인 수입이나 또는 돈이 들어올 곳이 있었었는가요? 이건 과거형입니다. 있었었는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타로를 봐드리고는 있지만, 지금 제가 유튜브에서 타로 강의를 한 편 올렸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전 타로 카드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실전이 되는 거니까. 자, 네, 자, 하나 끝나면 올립시다. 제가 막 올라오면 처리를 잘 못해요. 네, 과거의 상황이에요. 과거의 상황. 작지만 들어오는 돈이 있었어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 공부 중이세요? 혹시 자격 취득을 위한 공부 중이십니까? 아니면 이거 이제 뭔가 후원해주는 또는 나를 지켜봐주고 끌어주려고 하는 윗사람이 있으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맞아요. 제가 질문이 한꺼번에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관리자분이 계시면 이거 좀 말 좀 해주세요. 질문은 끝나고 하라고. 지금 우리는 주식 공부 중이시군요. 어쩐지 카드가 나오더라. 다음 카드가 악마 카드가 나왔거든요. 공부 중인 것 같은데 악마 카드를 달고 온 공부잖아요. 돈은 벌 때도 있지만 잃을 때도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두초록님, 주식 하신다 그랬잖아요. 악마 카드가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유혹을 얘기를 하거든요. 어쩔 수 없는 유혹. 그래서 연두초록님, 주식을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혹시 주식으로 돈을 벌잖아요. 초심자 행운이라는 게 있거든요. 초심자의 행운. 돈을 벌잖아요. 하시면 안 돼요.
돈 벌고 나오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악마 카드가 미래 카드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돈을 벌긴 할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좀 많이, 근데 아주 많이가 아니고 살짝 아쉬운 정도로 많이. 이해되세요? 그래야지 또 하거든. 그래야지 또 하거든요. 악마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악마 카드는 항상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될 것 같은 막 그런 기대감이 막 생겨서 살짝 아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돈을 벌긴 할 거예요. 왜? 이미 내가 공부도 해왔고, 그리고 악마 카드도 만났잖아요. 공부하고 만난 악마 카드잖아요. 내가 악마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악마의 유혹이거든요. 악마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화가 왔네요. 제가 오전에는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전화를 안 받을 겁니다. 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벌기는 하실 겁니다. 많이 버실 건데요. 아쉬울 정도로 많이이고요. 사무실 전화인데요. 어쩌겠어. 뭐 급하면 또 하겠지. 아니요. 이게 이제 올해 말까지 이런 개념은 아닐 것 같아요. 자, 해바라기 들고 나왔잖아요. 해바라기 들고 나왔으니까 해바라기가 언제 피어요? 여름에 피잖아요. 여름에 잠깐 벌리면 하지 말란 얘기예요. 연두초롱님. 그러니까 벌리긴 할 거예요. 벌리긴 할 건데 아쉬워서 중독되게 할 만큼 벌릴 거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아쉽다 생각되면 하지 말란 얘기예요. 예. 타로 카드는 가까운 미래를 얘기를 하죠. 길게 봐도 6개월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올해를 물었으니까 올해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카드가 예측하기를 아까 얘기 드렸듯이 그 공부 중이냐고 물어봤잖아요. 내가 왜 공부할 것 같은 카드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주식 공부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악마 카드가 같이 나왔거든요. 이 말은 주식 공부를 해서 악마라고 하는,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투기성 재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 잃지 않고 이게 돈을 벌게 될 거라고요. 다만 아쉬워서 조금 더, 또는 재미를 붙여서 조금 더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빠지게 되는데, 악마 카드는 항상 빠지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망하거든요. 그래서 돈 벌 때 빠져나오세요. 올해는 왜? 길게 안 가는 거니까. 올해 오늘 물었잖아요. 여름에 잠깐 좋을 수 있으니까 돈을 잠깐이라도 벌었으면 나오시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자, 연두초롱님 끝났습니다. 다음 분. 그리고 입집 여자 서방님, 살고 있는 집에 문제가 생겼는데 잘 해결될까요? 했습니다. 일단 입집 여자 서방님, 예, 볼게요. 타로로 봐달라는 거죠? 6회로도 볼 수 있는데. 살고 있는 집에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이 잘 될까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첫 번째 카드입니다. 소드 9번 카드의 역방향이죠. 이게 본인이 고민하고 걱정하던 일이 현실로 일어났어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괴로움. 예, 괴로움이 실제로 생겼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잠 못 드는 불면의 밤,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살고 있는 집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과거의 상황입니다. 되게 힘들고 괴롭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예, 그 다음 지금 현재 상황이거든요. 휴식을 취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화해를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화합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소드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신경이 쓰인다라는 거지 실질적으로 나한테 피해로 작용한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네. 원만한 합의, 원만한 해결 가능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영어로 막 쓰신 분 답변 됐나요? 네, 곧 해결될 겁니다. 끝. 곧 해결될 겁니다. 끝. 언제 해결되냐 그러면 4번하고 9번하고 이렇게 붙었잖아요. 그러면 13번 그랬으니까 13일 뒤에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보겠죠. 자, 다른 분 질문하시면 됩니다. 다른 분 질문하시면 됩니다. 쓰신 분님, 새로운 일을 배워서 해야 하는데 일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랬거든요. 이제 수업이 아니니까 좀 많은 켈틱 크로스는 빼고요. 3장짜리로 해볼게요. 새로운 일을 배워서 해야 하는데 그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러셨거든요. 배워서 해야 되는데 잘할 수 있을까? 네. 그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네, 배워서 잘할 수 있을까요? 그랬거든요. 첫 번째 카드가
펜타클 에이스 역방향이 나왔거든요. 영어로 막 쓰신 분님, 네, 펜타클 에이스 역방향은 과거의 상황으로 나왔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돈을 잃었어요 하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가지고 있는 것을 놓았어요, 또는 돈을 잃었어요. 내가 돈 될 만한 일을 손에 놓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하던 일 정리하고 지금 이거 새롭게 공부를 하거나 배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카드가 나온 것 같아요. 됐나요? 두 번째로 현재 상황입니다. 참 열심히 잘 배우고 있으시는 겁니다. 지팡이 3번 카드라고 하는 것은 일에 대한 완성,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 올랐어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좀 손에 익으셨나 봐요. 지금 새롭게 일을 배워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배워서 해야 하는 데가 아니고 지금 배우고 있는 상황인가 봐요. 아닌가? 이미 알고 있거나 익숙한 그런 상황에서 이런 카드가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잘 배울 겁니다, 잘 배우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죠, 반대로 이건 이제 이게 이제 지팡이 8번이 나왔어요. 일이 좀 많아요, 붕 떠 있어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미래 상황입니다. 내 마음이 안정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당장 돈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일이 많을 건가 봐요 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혹시 외국 나갈 일이 있다거나 그러시면 이 일로 인하여 외국 나갈 거나 그럴 일이 있다고 한다면 긍정적인 카드,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결론으로는 아주 좋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자, 두 개를 합쳐 볼게요. 3번하고 8번하고 다 정방향으로 나왔잖아요. 그럼 이 두 개를 합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11이죠. 그러면 10 빼고 1 남으니까 일을 해서, 예, 그러니까 이 일을 공부를 해서 또는 배워서 취직할 수 있어요, 일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영어로 막 쓰신 분님, 예, 일이 많은 건가요? 그랬는데요, 많다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도 해석할 수 있고요, 멀리 갈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죠. 대직 일을 해야 하는데 잘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는데 그랬거든요. 일단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걸 배워서 새로운 일을 붙잡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됐나요? 네. 11시, 오전 11시 51분요. 여자분이시고 음력이시고요. 이렇게 됐네. 예, 어쨌든 자수성가해야 될 사람이고 자격을 취득해야 될 사람입니다. 공부해서 자격 취득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CH 말랑님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고요. 올해 운이 어떠냐고 하셨는데요. 일단 격투간 됐다는 것은 신경 쓸 일이 좀 많을 시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민이나 스트레스가 좀 많을 거란 얘기인데요. 시험운은 양력으로 5월 6월 이런 때 시험운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힘든 와중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치지 않도록 체력 관리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의 운이 어떤가 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설원이잖아요. 설원인데 편관이 운에서 왔잖아요. 원래 정관이 정인을 보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직장 다니는 사람이에요. 행정직 같은 거. 근데 편관이 운에서 왔기 때문에 자신이 하던 것에 있어서 변경, 변화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사회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란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편관이 운에서 왔으니까 초반에 고생을 좀 하다가 점점 나아지지 않나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능력이나 재능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왔으니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바꾸려고 하는 거 초반엔 좀 고생이 될 겁니다. 그래도 좀 끝까지 끌고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예, 뭐 또 다른 거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사주 이 땅 꺼냈으니까. 네. 없어요? 없으면 네, 없으면 예, 내려도 되죠? 이거 창 내립니다.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하셨거든요.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냐고요? 왜? 괜찮습니다. 이사하셔도 됩니다. 월령에 합이 들었다는 것은 자기 편의를 위해서 이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공부라고 하든지 이런 것을 한다면 학원 근처로 간다거나 또는 직장이 가까운 데로 이사를 하려고 한다거나 뭐 이런 형태로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이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올해 같은 시기입니다. 다만 관이 왕에 올해 관이 투관됐기 때문에
어쨌든 스트레스 관리 잘 하셔야 되겠고요. 체력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내년까지는 체력 관리 좀 잘 해주신다면 2022년 정도부터 많이 안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겠네요. 끝! 네.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요? 예, 생년월일 올리시면 됩니다. 언제 합격할까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거죠? 94년 2월 19일 밤 10시 반 이랬거든요. 자, 풀이를 해봅시다. 됐죠? 이노래 병자일주 이렇게 됐습니다. 양력 생일 제대로 됐죠? 예, 자꾸 생일을 엉뚱하게 제가 봐가지고 예, 생일 제대로 됐습니다. 편인격의 정관도 있고 편관도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편인격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익히고 살아가야 될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편인이 편제받고 편인이 편제를 못 받는데요. 편제를 못 받다라는 것은 자기 고집이 좀 강한 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직장 다닌다고 한다면 편인격은 좀 투덜거리면서 다니는 경우들이 많고요. 적성이나 진로라고 한다면 편집이라든지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이라거나 정보 수집 뭐 이런 것들 잘 어울린다고 하겠고요. 그리고 조금 매니아적인 선악을 구분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잘 맞기도 합니다. 운은 올해 그래도 이제 희신이 왔죠. 편제라고 하는. 그러면 올해 같은 시기에 시험, 뭐 공무원 시험 이런 거 한다고 하면 그래도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조금 높죠. 올해 안 되면 2022년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올해 관두셨어요, 회사를? 작년부터 마음이 들뜨기 시작을 했을 것 같은데. 작년에 상관이 운에서 왔잖아요. 마음이 막 들떠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고 그러거든요. 근데 회수가 와서 임목을 잡은 것은 내가 좀 마음이 많이 답답해지는 시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주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뭐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거 잘할 수 있는 사주이고요. 다만 좀 투덜거리거나 말이 좀 예리한 그런 면이 있어서 콕콕 찌르는 그런 성향도 있거든요. 보통 이런 구조가 이제 뭘 하나요? 어쨌든 공무원을 하더라도 특정직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운이 있으니까요. 열심히 하시고요. 양력 6월에 시험은 나쁘지 않습니다. 상관운이 오면 마음이 들뜨죠. 왜냐하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의 기운을 빼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약한 일간에게 상관이라는 것은 그런 걸 할 수가 있죠. 뭐냐면 경솔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험은 내년에 준비한다고요? 그럼 2022년에 합격할란가 봅니다. 원래는 올해 6월 정도에 시험운이 있고요. 올해 같은 시기에 편지가 운에서 왔으니 직업운이란 직장운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냥 더 봐드려요. 풍 쌓아야 되냐고 하는데 제가 풍신이에요. 원래는 풍선이 그냥 봐드리는데요. 하나 끝나면 질문 올리면 답변해드리고 있어요. 됐지요? 그러면 이집 여자 서방님 84년생이시고요. 9월 10일이시고요. 음력이시고 새벽 2시 반 그랬거든요. 음력이시고 여자분이시고요. 사연은 직장 이동은 사주로 가능하나요? 자꾸 문제가 생겨서요. 사람 간의 문제, 건강이 안 좋아지네요.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자, 생년월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생년월일, 자꾸 이러더라. 자, 생년월일이 맞는지 한번 확인부터 해보시고요. 예천님 그거는 궁합을 봐야 되는데 그랬거든요. 일단은 네, 먹보강희님 반갑습니다. 일단은 생년월일 확인해 보세요. 맞나요? 제가 오늘 계속 실수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생년월일이 맞는지부터 이제 들어가고요. 네, 맞아요. 그러면 질문이 직장 이동운을 물어보셨는데요. 올해 6월에 신유일주가 6월이라고는 원령의 자수라고 하는 이 원진 기문 이런 게 왔거든요. 이러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냐면 내가 활동하는 공간 내에서 일이 잘 꼬이기가 쉬워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더군다나 천간으로 경자하고 왔잖아요. 경금이라고 하는 겁재가 쟁제까지 하고 있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뺏기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이 좀 억울합니다. 누군가와 대인관계가 나빠질 수가 있어요.
보통 이런 때 회사를 간두는 이유가 싸워서 간뒀습니다 하는 경우들이 제일 많거든요. 시기적으로 이번 달, 저번 달, 이번 달이 제일 힘든 시기이고요. 이번 달까지 잘 견디시면 다음 달부터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37세인데요. 운이 계속해서 억부라고 하는 가정을 안정시키는 그런 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활동을 계속 요구하는 운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직장을 구해서 다니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자기 고민, 생각 이런 것들이 좀 많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약간 뭐랄까요? 주변의 시선도 많이 의식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람 간의 관계에 이것은 올해까지는 사람 간의 관계에 이런 게 좀 안 좋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할 말이 있어도 조금 참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조금 양보하고 그러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올해는 내가 활동하는 공간에서 일이 꼬이거나 지연되는 일들이 좀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것을 잘해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꼬이니까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적당히 방치하고 그냥 자기 할 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하려고 하다가 억울한 마음만 더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좀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운이 이제 좋아지려면 어쨌든 39세 넘어가야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좀 인정도 받고 그럴 수 있는 운이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됐습니까? 뭐 또 건강 같은 거는 일단 건강은 주의가 좀 필요한 구조이네요. 건강은 좀 주의가 필요한 구조인데요. 작년에 좀 아프지 않으셨나요? 보통 작년 같은 시기에 좀 다친다거나 아프다거나 그럴 수 있는 시기가 작년이고요. 또 내년 같은 시기에도 좀 건강은 좀 신경을 써야 될 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건강 관리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장이라든지 이런 게 좀 쉽게 나빠질 수 있는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작년 2021년 이런 때만 좀 주의를 해주신다면 건강은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어제 수술했어요. 작년 올해. 아무튼 올해 운이 조금 안 좋아요. 돈 나갈 시기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회사 같은 경우도 주변 사람들하고 잘 다투고 그래요. 원래는 작년에 수술 운이 들은 거거든요. 작년에. 네, 작년이 아니고 올해 수술을 하셨군요. 보통 그렇더라고요. 저도 주변 사람들 작년에 너 수술운인데 한번 병원 가보지 그랬는데 안 가다가 올해 수술 뜬금없이 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네, 내년까지 건강관리 좀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이런 구조는 내년까지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건강은. 또 다른 거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작년에는 아팠는데 올해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수술해야 될 건인데 올해로 넘어온 것 같아요. 올해 넘어오면 이제 이 금전적인 손실도 좀 크게 나는 시기이고요. 직장에서도 좀 억울해지고 그럴 수 있는 시기입니다. 됐지요? 이제 1시간이 지나가지고 한 분만 더 봐주는 걸로 하고 오늘은 마무리 할게요. 제가 보통 매일 1시간씩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시간이 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봐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올리시면 됩니다. BJ 먹보 강희님,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먹방 하시나봐요. 올려주세요. 네, 저도 아직 아프리카가 적응이 안 돼요. 사뿐님이 먼저 올려버리셨네요. 어떡하지? 신랑 이동수나 이지군이 언제 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사뿐님부터 먼저 일단 올리셨으니까 봐드리고요. 강희님까지만 봐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50. 네. 생년월일이 음력으로 76년 11월 8일 5시 남자분이시고요. 이동수나 이지군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그랬거든요. 이동수, 이지군. 또 그럼. 아이고. 네. 이동수, 이지군 물으셨는데요. 생년월일 먼저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76년 11월 8일생 오시 남자입니다. 자월의 갑인 일주입니다. 이동운 그랬을 때 올해 같은 시기가
처음에 고생하고 차차 나아집니다 하는 시기입니다. 보통 이런 때 이직을 하면 고생을 좀 많이 하는 시기니까 올해 이직 또는 승진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내려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올해는 좀 독촉받는 시기이고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올해 이직을 논한다면 양력으로 6월이나 8월 정도가 적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직은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요. 정인이 정관을 받다라는 것은 이런 시기에 이제 순차적으로 가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정인격이 편관이 투관됐잖아요. 저것은 원래 직장인 이렇게 얘기를 하기보다는 독립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개업하는 전문가를 좀 많이 보게 되는 사주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개업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개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48세 이후 정도에나 개업을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됐지요? 네. 됐지요? 창 닫아도 되지요? 아쉬우면 다음 주에 다시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목보 강희님 생년월일만 올리셨는데요. 네, 잠깐만요. 89년 10월 22일 양력이시고 저녁 20시 45분. 이게 남자분이세요? 남자분이시구나. 네, 양력이시고요. 올해나 내년에 금전운과 직업이 BJ랑 잘 맞는지가 궁금하고 BJ로 잘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평생 방송하려고 한다고요. 3개월 전에 시작했고 먹는 걸 원래 좋아해서 먹방을 시작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먹방 BJ 분이 오셨고요. 자, 질문이 올해나 내년에 금전운을 물으셨어요. 올해, 네, 일단 올해 저분이 수가 약하구나. 자, 볼게요. 술월의 을묘일주입니다. 술월의 을묘일주인데요. 사주에서 수가 좀 약한 형태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길게 지속하는 그런 지속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구조이라거나 준비가 좀 부족한 형태입니다. 다만 자존심이 좀 강하셔가지고 주변에서 잘한다 해야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일단 제격이라는 것은 성격적인 측면에 있어서 돈을 번다거나 이랬을 때 그래도 좀 잘 벌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다만 겁재가 저렇게 투관되어 있다는 것은 돈 벌면 나갈 곳이 생겨야 하는 것을 뜻하고요. 올해 정관이 드러났습니다. 자기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시기이고요. 그리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면 올해 돈을 잘 벌 건가? 그러면 돈은 잘 벌 수 있습니다. 다만 경관이 됐어요. 경관이 됐다라는 것은 시비구설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인성이 없다라는 것은 하극상이라든지 또는 시비구설에 노출되었을 때 이것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뭔가 하자고 하는 약간 불법적이거나 편법적인 일을 누군가 제안을 한다면 거절하셔야지 맞는 시기입니다. 올해 같은 시기가 대체적으로 이제 일지에서 형사를 먹었잖아요. 이러면 내가 사귀는 여자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또는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트러블이 발생한다거나 그래서 좀 괴로울 수 있는 시기입니다. 돈은 잘 벌리겠지만 그러한 문제로 오히려 시비구설 이런 걸로 돈이 나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도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돈을 버는 시기이고요. 내년은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형태의 사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BJ로서 잘할 수 있는가 라고 했는데요. 네,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평생 하신다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35세쯤 되면 다시 한 번 더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네, 끝났죠. 이제 저게 이제 제격이잖아요. 되게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인성했기 때문에 착한 건 사실인데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이런 것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상대방을 좀 이해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만 좀 지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돈 잘 벌 거예요. 걱정 마시고요.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로 마무리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10시에 제가 방송을 할 거고요. 네, 어떻게 끄지? 이렇게 하면 끄지나? 잠깐만요.